안녕하세요. 물된동산 책속진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을 맞아서 또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또 책 한 권을 나눌까 합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황준원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잘 알려지신 분이죠. 미래 소식을 쉽게 전달하는 미래캐스터라는 직업을 창작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네, 이분께서 쓰신 미래 출현이라는 책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책 속 진주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예측되고 있다. 206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3.9%가 될 것이다. 1955년에 출생아 수는 약 90만 명, 그 이후 1971년까지 매해 90에서 10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모두 노인이 되어 건강 이상이 생긴다면 그때 드는 의료 관련 비용만 해도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노후 파산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의 의료 비용을 감당하다가 결국 파산을 하는 경우, 젊었을 때 충분한 자산을 쌓아두지 못한 경우, 통장의 기초생활비 지급 기준을 살짝 넘어가는 돈이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50대일 때 간병 이직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가족의 존재가 오히려 노후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영양소는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065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고 심지어 일본의 수치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젊은 세대는 부를 축적할 기회를 상실한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탄탄한 정규직의 시대가 아니라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난 지역과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미래에 있어서 큰 과제이자 동시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않을 이유 1. 아이 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2. 집값이 너무 비싸다. 3. 젊은 층이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5. 기후위기.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면 수요가 적어져 생산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덜 필요하니 실업률은 증가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낮아져 소비가 다시 감소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기업들은 버텨낼 수 없어 폐업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 연구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한국을 꼽기도 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대한민국은 2700년대에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됩니다. 대학들의 피말리는 생존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망한다더니 그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너희들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학원을 그만두면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기다리던 죽음에서 준비하는 죽음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나의 죽음을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제일 흔한 가구 구조는 1번 1인 가구, 2번 2인 가구, 3번 3인 가구, 4번 4인 가구. 우리 애청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사회의 기회들로서 간편식 시장, 취미 시장, 자기 개발 시장, 엔터테인먼트 등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시장이 성장할 것. 우리 친구를 대신하는 범위는 바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 목록, 유튜브 구독 목록을 보라. 초연결 관계란 한 개인이 오프라인의 인간관계 수를 초월해 온라인 디지털 세계에서 피상적 다수관계를 형성하며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 초연결 관계의 특징은 첫 번째,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수와 다수의 관계가 간접적이며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실제 오프라인 친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개개인에게는 그만큼 관심과 영향력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며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서 관심과 영향력은 결국 개인의 자본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만의 관심사와 재능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겁니다. 2025년이 되면 미국 가정 내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가 자녀 교육을 위한 지출보다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과 연인 관계를 맺는 형태도 있는데 이를 폴리아모리 혹은 다자연애라고 합니다. 접속의 시대는 한마디로 모든 인간 경험의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입니다. 미래 사회에 가장 걱정되는 요소는 지나치게 빠른 한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기후위기와 환경위기입니다. 21세기 중반이 되면 온난화에 의해 지금과 같은 10만 명당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 21세기 말에는 10만 명당 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코로나19보다 훨씬 심각한 그야말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구의 기온이 현재보다 1.5도 이상 오르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현재까지 기온이 이미 1.09도도 상승했으니 우리에게는 1.5도까지 0.4도의 여유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니 이것이 기후위기에 꽤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죠.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를 생산하고 고기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데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실제와 가상의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미래 사회의 가장 성장할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휴먼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휴먼이 더욱 발달하고 인기를 끌게 된다면 앞으로는 광고 모델을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모델을 직접 만드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정말 넓게 보자면 그 안에는 게임, VR, AR, SNS, 이커머스, 아바타, 디지털 트윈 등 수많은 디지털 가상생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FT란 각각 가치가 다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거래 이력 등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OTA는 스마트카의 핵심 기능입니다. OTA 서비스가 가장 화려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OTA 활용 점정은 바로 자율주행의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자동차를 살 것인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살 것인가, 지금 자동차 업계의 상황은 과거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되던 시기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통해 배우는 기대감 마케팅. 테슬라는 심지어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은 기대감을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애플의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아마존의 에코 AI 스피커, 알렉사 가드, 피트니계의 넷플릭스 펠로톤 등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경험의 시대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자동차를 샀다가 나중에 더 좋은 자동차가 나오면 후회할 테니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처럼 기능과 서비스를 계속 업데이트 해준다면 이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성실하게 일해야 성공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말 성실함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다만 과거의 성실함이 아니라 변화된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성실함이 필요해진 겁니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성실함이란 생각의 성실함, 업데이트 성실함, 투자의 성실함, 영향력의 성실함, 실행의 성실함입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 현 시대 그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네,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또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현명하게 미래를 잘 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애청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